분리처분 금지 효과에서 역시 뭐 그 조문은 20조 1항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고, 2항은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효과 부분은 사실 2항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이제 효과 부분인데 결국은 무효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조문은 결국은 두 권리는 그 일체화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성격이라 이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그 법적으로는 이 한 몸이다 보니까 둘이 같이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 뭐냐, 주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가 뭐냐라고 할 때 주는 전유 부분, 그 다음에 종은 대지 사용권, 이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 성립한 이후에 그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그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전유 부분의 종된 권리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부합물, 종물, 그 다음에 종된 권리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종된 권리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개념이 대지 사용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유 부분과 분리된 대지 사용권 처분은 무효다라고 해서 2항 본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대지 사용권화 되어 가지고 전유 부분의 종된 권리가 된 이후에 대지 지분 처분은 무효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항하고 2항은 마치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격입니다. 대법원 2013년 판결인데요. 그 집합 건물이 집합 건물로 만들어져 있고 이미 다 건축까지 끝났고 심지어 또 등기까지 다 마쳐졌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그 등기가 된다면 이 집합 건물 그 부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땅 덩어리, 땅 지분이 대지권 등기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대지권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뭐 이게 보통은 그 뭐 그런 권리 관계가 뒷받침이 안 돼서, 예를 들면 땅에다가 뭐 가압류, 저당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걸 해결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그 어떤 권리 관계는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력이 없어서 뭐 귀찮아 가지고 안 한다든지 그런 이제 여력이 없어서 뭐 그런 걸 하려 그러면 또 그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돈을 각출해 가지고 등기 비용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유마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일피 미뤄지다가 계속 전유 부분하고 대지 등기하고가 합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가 안 돼 버리고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하면은 건물 부분과 대지 지분, 만약에 그 집합 건물에 10가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유 부분 101호와 그 다음에 땅덩어리 10분의 1의 지분,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그러니까 권리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그 거래가 되는, 전전 거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대지권 등기가 못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태모라는 사람이 그걸 이 다세대 건물하고 별도 토지를 함께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종의 약간 작업자입니다. 이런 그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그래서 그 도시계획, 뭐 공원이라든지 뭐 시에서 뭐 운영하는, 시에서 시설하는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도시계획이 들어오는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 주거용 시설이 이렇게 수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이제 뭐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미흡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공익 사업을 좀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수용 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입주권, 그러니까 뭐 SH공사에서 서울 같으면 SH공사에서 그거를 어떤 도시계획 다른데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 이런 부분을 주게 되면 좀 더 공익 사업이 원활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입주권을 줬단 말이에요. 주거용 건물을 수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입주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태모라는 사람은 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그러는 이제 입주권은 사실은 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투기의 어떤 목적,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전유 부분은 따로 팔고 땅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걸 전유 부분, 그걸 살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람, 실거주 또 실사용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전유 부분 갖고 있다가 입주권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건물하고 땅하고를 같이 팔게 되면 1억 원은 받아야 거래가 되는데 이제 그런 목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건물만 그냥 한 5천만 원 이런 식에 파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건물만 사서 입주권을 받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한 사람이 이태모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사실은 그 사람 관련된 사건을 제가 담당을 해서 맡았던 사건이거든요. 이 대법원 2014년 사건이.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다른 사건을 송파군과 요거는 지금 마포구 사건입니다. 근데 송파군과 어떤 사람이 이제 소송을 다시 맡겼는데 그 사건도 알고 보니까 이태모라는 사람이 관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차차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부터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토지 건물 다 사고 나서 그걸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분리를 해버린 겁니다. 아까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땅이 다른 사람한테 분리 처분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가만 보시면 이게 이미 대지 사용권화 된 땅을 분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분리된 부분은 원인이 뭐든 간에 다 이제 무효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유 부분 소유자들하고 따로 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걸 이제 마지막에 원고가 낙찰을 받아서 전유 부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료를 달라라고 청구한 그런 케이스에서 제가 전유 부분 소유자들을 대리해서 이제 승소한 그런 케이스죠. 이 20조를 이유로 해가지고 근거로.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결론은 하여튼 뭐 그런 구조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분리 처분됐기 때문에 무효고 그다음에 지료 청구권도 없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요 뒤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뒤에 보시면 이게 50페이지가 되네요. 어쨌든 원심도 이렇게 원인 무효다.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분은 원인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원심의 이후 설시에 다소 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원고 지분 취득이 무효라고 원심이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조금 이렇게 왜 그러면 뭐가 부적절하지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드려야 되는데, 지금 원심 법원을 한번 보십시다. 요게 원심 판단인데요. 원심 판단은 뭐라 그랬냐면은 요 지분에 대한 서대문구의 압류는 전유 부분과 대지의 분리 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으로서, 요거 이야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요 사례에서 보시면, 이 단순히 이제 원고가 이태모란 사람이 압류를 바로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고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소유권 등기상으로는 이태모란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넘겼어요. 매매로. 넘기고 A에서 다시 이제 원고가 공매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A의 소유권 취득 이전 등기 이전에 세무서 압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심법원은 판단할 때 세무서 압류는 아까 보시면 그게 이제 원인무효다라고 판단했거든요. 분리처분의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무서 압류는 전유 부분과 대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으로서 20조에 반해서 효력이 없고, 이 압류에 이은 공매처분도 권리자의 직접적인 처분 행위는 아니지만 권리자를 대신해서 세무서 등이 하는 매매로서 금지되는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들이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은 무효다라고 판단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유가 좀 부적절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만 보시면 소유권 이전은 압류에 불구하고요, 이태모라는 사람의 땅 부분은 이태모라는 사람에서 A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그 자체가 무효예요, 사실은. 분리된 자체가. 그 다음에 A에서 또 원고가 공매로 받은 것도 무효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심의 판단은 A의 소유권 등기된 그 부분을 등기된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압류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유로서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태모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땅덩어리 지분에다가 압류가 됐을 때 그 압류에 반하는 처분, 우리가 뭐 가압류라 똑같습니다. 가압류라든지 법원의 뭐 경매 개시 결정 또는 세무서의 압류 이런 부분, 그 압류가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과 같이. 그러면 그게 우리가 법률적인 효과는 뭐냐? 그 압류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가압류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처분의 효과는 뭐냐라고 하면은 상대적 무효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상대적 무효. 그러면 그 상대적 무효는 압류의 효력에 저촉되는, 가압류 효력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효하고, 다만 압류의 범위 효력을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무효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을 할 때, 이유 설시할 때 이태모에서 A로 넘어간 부분은 무효고 이렇게 판단해야 맞단 말이죠. 그리고 원고의 취득도 역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순서상으로 그냥 압류가 먼저 있다는 부분에서 압류로 인해서 뭔가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거 이제 이태모라는 사람 조금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요 사건은 이제 마무리하고,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의 제가 당사자 원고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최모 씨라는 사람인데, 와, 최씨 고집인지 몰라도 엄청 고집스럽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원고가 공매로 취득해서 금액도 큽니다. 한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 주고 취득했는데, 공매로 취득해서 저희 의뢰인인 전유부분 소유자들 상대로
그 지료 청구를 할 때 1심에도 이제 1심부터 제가 맡았기 때문에 20조 논리에 따라서 1심에서도 이겼거든요. 그런데 굴하지 않고 2심을 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집이 참 센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실제로 법정에서 만나보면 상당히 또 이렇게 본인 생각이 이게 그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야 이제 변호사로서 수임을 많이 하면 좋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해서 2심도 역시 이겼는데 또 3심을 또 가네요. 그래가 결국은 만들어진 게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그래서 그분 이름이 지금도 이제 좀 외자고 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이태모란 사람보다 저는 그 원고를 법정에서 얼굴을 보고 대했기 때문에 저는 그 원고 이름이 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태모란 사람은 그냥 그러고 나서 기억에 조금 잊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이제 최근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송파구에 뭐 전유 부분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땅 가진 사람한테 지료 청구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분리처분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이태모란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태모란 사람한테서 이제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송파구의 의뢰인이었는데, 그 지분 지료 청구를 이제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마침 이제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늦게 개입을 한 셈인데, 이미 수년 전부터 그 송파구 이제 땅 가진 그분이 소송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세대수가 제 기억에는 한 4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그만 다세대인데 그 4세대 중에서 의뢰인 빼고 의뢰인 전이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도 전부 다 이기고, 의뢰인이 그때 제가 알기로 201호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201호의 종전 소유자 상대로도 이미 그 땅 가진 사람이 지료 청구를 해가 이긴 사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결과를 보니까 20조가 쟁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서 이미 이제 다 확정되고 지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다 확정되고 했습니다만, 그 20조로 인해서 뭔가 판단된 적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다퉈볼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의뢰인도 1심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료 청구에서 패소한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항소심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이겼습니다. 그 20조를 논리로. 그래서 그 사건도 참 기억에 많이 나는 것이, 다른 호실 그 전유 부분 소유자들도 100% 다 지고, 그 다음에 이 201호 소유자의 종전 소유자도 지료 청구에서 다 지고 해서 지료를 꼬박꼬박 내던 상황에서 이 의뢰인만 나중에 이제 20조라는 부분을 동원해가지고 재판을 뒤집었던 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세대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자기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재판에 져가지고 지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201호만 돈을 안 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기 판결들을 뒤집을 수 없냐, 기판력이 생겼죠, 그죠? 기판력이 생긴 이런 판결들을 뒤집을 수 없냐라고 해서 이제 문의들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앞으로 숙제입니다. 과연 그 기판력을 20조를 이용해서 뒤집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또 그 이태모란 사람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사건을 한 번 더 하게 된 그런 좀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8년도 대법원 사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지권 등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고 나머지 일부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 처분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걸 분리 처분이 이루어진 게 그 땅 갖고 있는 아마 이게 분양업자일 거예요. 분양업자가 분양을 하면서
땅의 전부를 다 대지권 등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절반만 대지권 등기해버리고 절반은 자기 아들한테 준 겁니다. 증여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증여가 이게 그 결국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분리처분금지에 반해서 무효고, 이를 과세 대상인 증여로 보아서 행해진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에 명백해서 당연무효다. 그래서 그 받은 증여세, 조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은 아마도 제가 전체를 다 보진 못했는데 이 땅을 아들이 증여받은 그 부분이 아마도 서로 원상복구되는, 그러니까 무효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아마 이렇게 못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못 갖고 세금만 증여세만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았다고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가지고 증여세를 냈는데 다시 뺏기니까, 그 지분을 뺏기니까 나는 그러면 증여세, 내가 낸 증여세는 어떻게 돼? 라고 해서 증여세를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정소송이잖아요. 과세 처분에 대해서 뭐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불복기간이라고 있어서 아마 6개월일 겁니다. 처분으로부터 6개월 안에 그 소송을 해야, 잘못됐다라고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해야 그 과세 처분을 뒤집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걸 취소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그 처분이 무효가 아니면, 당연무효가 아니면은 어떻게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처분 무효냐? 과연 이게 증여세가 지금 처분 무효냐? 증여세 처분이 하는 부분이 다툼이 됐는데, 어쨌든 대법원은 하자가 중대에 명백해서 무효다, 당연 무효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이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저도 그 부동산 관련 사건으로 처분을 다투어야 될 때가 많은데, 그 처분이 아까 불복기간이 지나고 다투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이 당연무효라야만 되는데, 근데 당연무효이기 위해서는 그 중대명백설이라고 그래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and 명백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자, 분리처분 20조 분리처분 금지에 반해가지고 징여해서 소유권 넘어간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무효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러니까 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징여받은 것으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게 중대한 하자이면은 맞아요. 중대한 하자이면은 맞아요. 왜냐면 이전 등기 자체가 무효인데 그걸 유효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니까 중대한 것이 맞는데, 명백하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항상 많이 걸리거든요. 명백하냐. 그런데 이 명백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사건도 사실은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이게 집합공고 20조 분리처분 금지가 무효다라고 하는 부분이 세무당국, 세무공무원의 이게 명백한 하자인가? 명백한 하자인가? 그런 의논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대법원은 중대하기도 하고 하지만 명백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연무효라고 보고 그 받은 세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원고가 회피한 케이스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따질 때는 이게 중대명백서에서 명백한 부분, 이런 부분이 항상 많이 걸려가지고 고비를 못 넘고 패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천지방법원 2011년 판결입니다.
가등기 말소 사건이죠. 가등기 말소. 이 전유 부분만 그 이전 등기 받은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은 수분양자가 대지 지분에 대한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이게 대지 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대지사용권 성립된 이유죠. 됐으니까 가등기가 말소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효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무효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판결 논리를 뭐라고 했냐면, 판결 논리에 좀 문제가 있어요. 무효라고 한 건 맞는데, 이 전유 부분에 대한 가처분, 전유 부분에 대한 가처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유 부분 이전 등기 받기 전에 전유 부분에 대한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을 통해서 대지 지분에 대한 처분 금지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에 그 뒤에 가등기가 됐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논리로 지금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이제 우리가 그 민사 실무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그런 가등기, 처분 이런 걸로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자, 만약에 이제 법은 왜 잘못됐냐면 가처분이 없었다고 해보시죠. 전유 부분에 대한 가처분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뭐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그 대지사용권 성립 이후에 가등기가 됐다고 치더라도 그 가등기는 역시 20조에 따라서 그냥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가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처분금지 이런 부분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조금 문제가 있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20조의 어떤 그 법리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하업심 판결을 보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막 결론 맞추기 급급한 그런 사건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나마 이제 결론 그렇게 하다 또 결론도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약간 남의 잘못을 보는, 또 법원의 잘못을 보는 그런 재미가 조금 쏠쏠하죠. 자, 그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2011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한 케이스예요. 자, 아파트 공사를 한 하도급업자인 원고가 아파트 전유 부분에 대해서 설정된 갑의 가등기를 양수했다. 결국은 이제 원래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갑이 가등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등기를 양수했기 때문에 이제 원고가 가등기를 양수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받았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건축주인 피고가 땅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안 해준 거예요. 땅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원고가 승소했는데, 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이기 때문에 요런 주문이 뭐 가등기에 기해서 몇 월 며칠자 뭐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고, 났는데 이제 피고 건축주죠. 땅 가지고 있는 피고가 이제 뭐라고 항변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재밌는데, 피고는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 원래 가등기가 된 부분을 본등기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결국. 근데 이 피고의 논리는 가등기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나는 못 줘, 이런 논리예요, 결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 된 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구하는 구조죠, 그죠? 근데 이 가등기는 당초부터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된 거기 때문에 땅은 못 줘, 이런 이제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뭐라 그랬냐, 그 가등기의 효력은
땅에 대해서도 미친다. 20조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 20조의 어떤 분쟁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양한 소송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런 판례 공부하는 그런 그 재미가 이게 그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뭐 분리처분 금지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또 금방 까먹기도 하고요. 또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 실무에서 뭐 이런 사건에서 원고가 뭐라고 주장했는데 피고가 뭐라고 항변하면서 그 부분이 그 20조의 법리와 결합해가지고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 또 이런 식의 그 주문은 또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부분을 그 이해하는 것이 생동감도 있고 재미도 있으면서도 나중에 또 까먹지도 않는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 공부를 여러분들이 꼭 통해서 법률 공부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